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타고난 재능이거나 젊을 때부터 준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그 모든 상식을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던 당시 70이 가까운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주식이라고는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숫자들이 전부였던 사람. 그녀가 손에 쥔 전 재산은 1억 1천만 원. 퇴직금도 아니었고 상속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받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장에 갈 때마다 1,000원, 2,000원을 아껴 모은 그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녀는 단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잃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잃을 수 없다는 각오로. 그 선택은 가족을 갈라놓았고 자식들의 얼굴을 돌아서게 했으며 남편과의 관계마저 끝장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 그녀의 통장에는 100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가족들은 그녀 앞에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존경이 아니라 후회와 욕심을 안고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닙니다.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돈이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1억 1천만 원으로 100억을 만든 70대 주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혜, 당시 나이 69. 평생 한 번도 나를 위해 돈을 써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큰 사고 없이 정년을 채웠지만 퇴직 후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팍팍해졌습니다. 연금은 빠듯했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났고 자식들은 모두 결혼을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통장을 정리하다가 숫자 하나를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1억 1천만 원. 그녀는 그 숫자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내 노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답은 냉정했습니다. 아꼈으면 10년. 병이라도 걸리면 5년도 장담 못하는 금액.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동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처음 집어든 책은 의외로 노후 대비서도 재테크 입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기업은 왜 망하는가? 위기는 반복된다. 그녀는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을 수십 번씩 읽으며 노트를 빼곡히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희는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웁니다. 나는 돈을 쫓지 않는다. 버티는 회사를 고른다. 그녀의 투자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희가 처음 산 주식은 뉴스에 자주 나오지도 않았고 주변에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지루한 회사였습니다. 배당이 조금 나오고 매출은 느리지만 꾸준히 오르는 기업. 그녀는 매일 시세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 이유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회사가 망했나? 사람들이 겁을 먹었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답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주식을 더 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남편이었습니다. 미쳤어? 이 나이에 무슨 주식이야? 남편은 소리를 질렀고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도박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가족을 더 화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전화를 걸어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엄마, 노후 자금까지 날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 정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큰 손실을 본 날은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정희는 습관처럼 노트북을 켜 자신이 가진 종목의 공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3천만 원. 순간
손이 멈췄고 숨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금씩 플러스를 보이던 계좌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의 거의 40%를 잃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유도 묻지 않은 채 모두 팔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저녁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몇 번이나 내려놓았고 국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또 떨어졌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그녀는 차마 숫자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이건 투자가 아니야.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남편은 놀랐고 정혜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건 도망칠 수 없는 내 인생이야. 그 말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주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어진 이유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 외국인 자금 이탈, 공포 심리. 하지만 회사의 실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은 유지되고 있었고 부채도 늘지 않았고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지 회사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날 정희는 남은 현금 중 일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조금 더 샀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비난받는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를 위한 돈이 아니야. 그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해도 우린 몰라.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녀의 전화는 대부분 부재중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 철저해졌습니다. 아침마다 기업 공시를 읽고 분기 보고서를 출력해 줄을 긋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시간으로 사는 거야. 2년이 지났을 때 정희의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실패한 투자자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예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자식들은 연락 자체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산 회사 중 하나가 조용히 해외 수주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 회사의 주식은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하게. 그러다 어느 날 정희는 계좌를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플러스 전환.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숫자는 그녀의 선택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변한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의의 선택을 무모하다고 말하던 사람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해온 건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좀 오른다며. 그 말에는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남편은 괜히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정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이미 여러 번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팔면 그동안의 불안은 끝. 조금만 팔면 가족과의 갈등도 끝. 조금만 팔면 다시 조용한 노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파는 건 수익 실현이 아니라 두려움 실현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주식 잘 된다면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혹시 얼마나 오른 거야?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많진 않아. 그러자 아들의 말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원금은 지켰잖아.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는. 정희는 그날 밤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주가 그래프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실제로 그 회사는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고 있었고 해외 매출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숫자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은 주가를 보고 사고 나는 회사를 보고 산다. 그녀는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희의 계좌는 누가 봐도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억 1천만 원은 이미 10억을 넘어섰고 언론에서는 그 회사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희의 집 전화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먼 친척, 오래 연락 없던 지인, 심지어 예전에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돼? 정희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남에게 투자 권유 안 해. 그리고 전화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그녀가 가장 마음이 복잡했던 건 가족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 말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희의 돈을 자기들 기준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 돈 안 쓸 거야.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투자해?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으로 나를 믿은 결과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더 이상 주가를 자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사람들이 왜 몰려들고 있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를 상상도 못한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휴대전화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기업, 글로벌 대형 계약 체결. 정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열었습니다. 숫자가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산 50억. 정희는 의자를 끌어당겨 조용히 앉았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언젠가 올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 진짜 대단해졌네. 정희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나눠도 되지 않아? 정희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말이 언젠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듣자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도 그렇고 다들 엄마 혼자 이만한 돈 관리하는 거 불안해해.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정희는 다른 의미를 읽었습니다. 이제 엄마 돈이 아니라 우리 돈 아니냐는.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딸은 조금 급해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말에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조심해야 해. 그날 이후 가족 모임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밥상 위의 대화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항상 정희의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도 오르던데 이참에 집 좀 넓은 데로 옮길까? 손주들 교육비도 미리 준비해주면 좋고. 그 말들은 모두 제안처럼 들렸지만 정희에겐 요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나보다 돈을 본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표정은 진지했고 말투는 이미 결론을 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할 때 됐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한 거야. 아들은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봤어. 정희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니?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다들 아는데 왜 올랐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여기까지 왔어. 아들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처음부터 일을 각오로 시작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잃을 이유가 없어. 그날 이후 정희는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가족에게 자산 규모를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그녀는 처음으로 돈을 지키기 위해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냉정했지만 필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는 다시 한번 큰 파동을 맞습니다. 이번엔 상승이 아니라 급락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불안감을 조성했고 사람들은 또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자산은 하루 만에 수십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좌를 닫고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야. 그녀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날로부터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세상은 다시 불안해졌고 뉴스는 매일같이 위기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가진 회사는 조용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매출은 늘었고 기술은 축적됐고 사람들은 뒤늦게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증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자산 현황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평가 금액 약 100억 원입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숫자는 자랑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희는 식탁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물어봐도 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한 사과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존중, 조심, 그리고 늦은 후에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거야.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삶이 달라지면 그건 돈이 주인 되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굴린 게 아니야. 시간을 견딘 거야.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한 가지 요청만 가족에게 했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해. 그것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지금도 주식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에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노트를 엽니다. 그 노트의 첫 장에는 아직도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돈을 쫓지 않는다. 버틸 회사를 고른다. 이 이야기는 부자가 된 사람의 자랑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정희는 처음부터 100억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인생의 선택을 내가 책임지는 것. 그 결과가 100억이었을 뿐입니다.